어떤 남자의 여자친구였던 적이 대체 언제였는지 쉽게 기억나지도 않았다. 지루하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면서 점심시간이 이렇게 빨리 다가온 적이 언제든 있긴 했을까? 폴과 나, 우리 모두 기대한 적 없었을 뜻밖의 순간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더없이 좋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근무 중에 오며 가며 폴의 얼굴을 보는 일은 불가피했고 그 역시 그래야만 했는데 서로에게 가는 눈길은 마음대로 제어하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폴을 볼 때마다 그의 입술로 시선이 내려가는 걸 나는 막을 수가 없었는데 폴도 마찬가지였는지 입술에 손이 가 있는 모습을 특히 자주 볼 수 있었다. 마침내 점심시간에 이르렀고 나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점심시간이 찾아온 걸 다행스럽게 여겼다. 폴을 보고 싶으면서 보면 안 된다는 걸 자각하는 것과 자꾸만 터져서 희죽이게 되는 웃음을 막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힘들겠지만 점심 맛있게 먹으려고 애써봐요. 식당에 들르기 전에 사물함에서 꺼낸 휴대폰에는 방금 폴이 남긴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세상 소중한 게 들어있는 듯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품고 들어간 식당에서 오늘만큼은 나도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먼저 자리에 앉아있는 정윤을 찾아 정윤의 앞에 식판을 내려놓았는데 숟가락에 밥을 크게 떠올려 넣으면서 나를 흘끗 올려다본 정윤이 입안 가득한 밥 때문에 둔해진 발음으로 웅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카레라 괜찮아요. 그러네. 차라리 카레가 낫다. 점심시간에는 늘 그랬듯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는 매일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인물, 선영에 대해 물었다. 나 없는 동안 선영이 본 적 있어요? 그 사원님 어제 봤어요. 오늘은 아직 못 봤는데 안 온 것 같아요. 정윤도 그렇고 나도 점심시간까지 선영을 보지 못했으니 오늘은 나오지 않은 게 분명해 보였다. 선영에 대해 묻는 내 표정이 심상치 않았는지 정윤이 떠보듯 말을 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폴 덕분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선영을 생각하자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요동치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정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가닥을 잡기가 어려웠지만 선영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른 게 숨겨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정윤에게는 모두 털어놓았다. 해리한테 까인 게 사원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없었다면 해리랑 선영이랑 만났을까?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해리가 연상 취향이라고 단정한다고 해도 나와 해리 사이가 그렇듯 선영과도 어울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사람 마음만큼 놀랍도록 희한한 게 없다지만 두 사람만 보면 끼리끼리라는 걸 아예 무시해버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되지도 않았다. 근데 사원님,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 보여요. 응? 내가? 네, 무슨 좋은 일 있죠. 걷잡을 수 없게 배싯이 흘러나오는 웃음을 막아보려 입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쉽지가 않았다. 뭐야, 왜 그렇게 웃어요? 진짜? 뭐 있는데? 언젠가는 정윤에게 얘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손을 내저으며 그런 거 없다고 말해야 했다. 해리 일도 엄청났는데 여기에 폴까지 더해졌다는 사실을 정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다. 정윤은 예상대로 쉽게 의심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직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라는 건 이해를 하는 것 같았다. 커피 자판기 앞에 서서 정윤은 내 다짐을 받듯 굳이 말을 덧붙였다.
내가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조만간 무슨 일인지 꼭 말해줘야 돼요. 알았죠? 아니면 나 진짜 사원님 다시는 안 볼 거야. 그 조만간이 그리 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거듭 알았다고 대답하며 웃었다. 미진님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거 나 때문은 아니죠? 정윤의 커피에 이어서 내 커피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이 불쑥 해리가 나타났다. 지금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 해리였으므로 일그러진 채 고정된 표정을 고쳐보는 게 쉽지가 않았다. 아, 나 때문은 아니구나. 해리의 씁쓸한 웃음에 잠시 가슴에 한기가 느껴진 것 같았다. 해리는 내가 커피를 뽑아들고 눈인사를 하며 정윤과 휴게실로 향할 때까지 더 이상의 말을 보태지 않고 서 있었다. 데이트가 별로 효과는 없었나 봐요. 그렇게 마음이 안 가요? 해리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갈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는 말을 지금은 할 수가 없었다. 해리와 폴, 두 사람 모두, 두 사람과 관련된 나라는 사람까지 내게는 모든 게 수수께끼 같기만 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가능했을까?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1순위는 해리에 관한 거였다. 지금 침묵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붙잡아 두는 일만큼 잔인한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버스 탔어요? 퇴근 후 버스 안에서 폴의 전화를 받았다. 네, 탔고 이따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주저함이라고는 없이 크게 터지는 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안심의 기운을 느꼈다. 온전히 내게만 집중하는 사람, 내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나는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 오늘은 좀 늦게 헤어져도 될 것 같은데요?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의 음성이 이상하게 분리된 듯 가깝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전화를 손에 쥔 채 나를 보고선 폴의 얼굴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나는 불시에 무슨 소리든 내지를 것 같아서 무턱대고 입부터 막았는데 앞좌석을 방패 삼아 고개를 숙이며 보니 버스에는 이미 입과 귀가 너무 많아 보였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버스에는 왜 탔어요? 나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 폴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는 그 틈에 통로를 사이에 둔 내 옆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로 폴을 보며 무슨 대답이든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내 두려움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 나타났다. 폴님, 여기 왜 계세요? 군자 사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버스를 같이 타는 PS 사원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다. 아, 별빛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별빛 마을에요? 이 시간에요? 네, 좀 급한 일정이어서 다른 날로 미룰 수가 없었네요. 아, 예. 버스가 별빛 마을에 도착하면 거의 밤 8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니 술 약속이 되어야 찾아갈 만하기에 PS 사원은 좀 미심쩍어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미심쩍은들 누가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더 알아서 뭐 하겠냐 싶었는지 PS 사원은 별말 없이 자리를 찾아 엉덩이를 붙였다. 나는 옆좌석에 머리를 붙인 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는 뜻으로 폴을 향해 양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죠. 여자친구라니. 나는 폴의 메시지에서 유독 튀어나오는 것처럼 돋보이는 부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떤 남자의 여자친구였던 적이 대체 언제였는지 쉽게 기억나지도 않았다.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나는 폴 쪽을 보지 않으려 창문 밖 풍경에만 관심이 있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힐끗거리며 나를 보는 폴에게만 쏠려 있었다. 폴과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행복하기도 두렵기도 했다. 별빛 마을에 도착해서 7, 8명의 사람들이 내렸고 PS 사원도 그중 하나였다. 별빛 마을이 처음이니 버스에서 내려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해하는 폴에게 PS 사원은 살짝 목례를 하더니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나는 짐짓 모른 척 버스 정류장으로 발을 옮겼는데 흘끗 돌아보니 간격을 두고 따라오는 폴이 보였다. 버스를 타고 7, 8분쯤 가면 집에 도착하는데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알림판에는 9분 후 도착 알림이 떠 있었다. 폴은 내가 앉은 벤치에서 좀 떨어져서 있다가 우리와 함께 내린 2명의 사람들이 금방 도착한 버스를 타고 사라지자 기다렸다는 듯 옆에 와서 앉았다. 와, 이거 무슨 스파이 접선 같다. 그러게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말이 돌아서 좋을 게 없는데. 나는 옆에 바짝 붙어 앉은 폴을 보지도 않고 말했지만 그의 몸에서 뻗어나오는 열기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곤란할 일 없어요. 우리 충분히 조심했고 그냥 버스를 같이 탄 것뿐이잖아요. 작업장에서 항상 긴장된 모습만 보아왔기 때문인지 태평한 어조의 폴이 낯설었다. 근데 내가 집에 바래다 줘도 괜찮죠? 그것부터 물어봤어야 하는데. 역시 폴이네 싶어서 나는 폴의 옆얼굴을 보고 피식 웃었다.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해리의 비할 바가 아닐 만큼 폴이 저돌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평소 내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중했던 태도는 그대로였다. 나는 나 때문에 미진님이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싫거나 좋은 거 다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키스하기 전에 물어보지 그랬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나는 폴을 놀리고 싶은 마음에 키스 얘기를 꺼냈는데 폴은 당황하기는커녕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물어봤는데요? 물어봤다고요? 그럼요. 이 눈빛으로 물어봤더니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실없는 소리를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폴과 나눌 수 있다는 게 나는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다. 버스 왔어요. 저거 타야 해요. 내가 70번 버스를 가리키자 폴이 가방에 올려두었던 내 손을 잡으며 일어섰다. 폴은 하차문 근처 2인 좌석의 안쪽으로 나를 먼저 앉히고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완전한 타인이 아닌 아는 사람.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과 나란히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듯 현실감이 없었다. 폴은 버스에 오르며 교통카드를 찍을 때 잠깐 놓았던 내 손을 다시 잡아 두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다. 시간이 아깝네요. 나는 무슨 뜻인지 묻는 표정으로 폴의 얼굴을 살폈다. 내가 왜 더 빨리 미진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이 그때인가 보죠. 지금이요?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때가 있다면 이제 그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왜 하필 폴이라는 사람을 만났을까? 왜 지금일까? 왜 이전도 이후도 아닌 꼭 지금일까? 하는 생각을. 누군가가 사들고 들어가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풍기는 버스 안에서 폴은 더욱 부드럽게 내 손을 쓰다듬었다. 덜컹거리는 작고 낡은 마을버스 안에서 그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으로 가는 5분여의 짧은 시간. 우리는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도착을 최대한 늦추며 걸었다. 셔틀버스에서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못했고 마을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 시간도 너무 짧았으니 우리에게 이 순간은 온통 아쉬움만 가득했다. 좋아해요. 나는 흔히 건네는 인사처럼 아무렇지 않은 투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폴의 입을 보았다. 그런 말을 뭐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익숙해지라고요. 익숙해져요? 내가 미진님을 좋아한다는 거,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에 미진님이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어쩌면 내게는 그런 게 가장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항상 깨달으며 지내는 그런 것. 힘들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재산 같은 마음이 내게는 필요했고 이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다. 아, 근데 지금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해리랑 뭐 있어요? 해리요? 나는 폴이 선택한 어휘 때문에 뜨끔했다. 무슨 일 있어요? 가 아닌 뭐 있어요라니. 대체 해리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마음을 본 걸까? 어차피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폴에게 말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으니 비밀로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말을 고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얘기가 길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해리랑 데이트 한번 했어요. 폴은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였구나. 해리에게는 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폴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는데 얼굴을 보니 꽤 진지한 제안이었다. 말은 고마운데 우리가 사귄다고 해서 꼭 내 보호자가 돼줄 필요는 없어요. 폴은 땅이 꺼지듯 깊게 한숨을 쉬고는 입을 열었다. 미진님은 몰랐겠지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미진님을 보고만 있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미진님한테 힘든 일을 내가 해주는 거, 미진님을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동안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좋아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은 얼마나 굳게 연결되어 있는 걸까? 내 부모와 형제에게서 나는 나를 걱정하는 마음을 별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느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으니 좋아하면 걱정하고 걱정을 한다면 좋아한다고 여기면 되는 걸까 싶다. 내 걱정,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을 좀 받아줄래요? 미진님이 이런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도 미진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게 될 거예요.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미진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맞죠? 해리에게 대신 말해주겠다는 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였지만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폴은 내가 그에게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하지만 나는 보살핌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누군가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대부분의 세월을 살아왔다.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과 걱정이란 모두 내게는 멀고 먼 환상 같기만 했는데 나는 어쩌다 그 환상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된 걸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지면서 나는 내가 폴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잡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내게는 결코 익숙했던 적이 없는 관심과 걱정에 적응하고 그것이 결코
내 것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 내가 최선우라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